설비 위주의 회사들, 그러니까 장치 산업이라든가 설비가 많은 회사들은 설비 관리가 원가 관리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고장을 잘 분석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설비 일보를 다 쓰고 계신데 이 설비 일보를 일정 기간 동안 분석하면 고장 요인을 분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적어도 뭐 한 달, 3개월, 6개월, 한 2년치 한번 분석해 보니까 기계들이 고장 간격이 나와요. 고장 나는 그걸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MTTI라고 그러는 MTBF라고 그러죠. Mean Time Built-in Failure. 평균 고장 간격을 이제 분석해서 어떤 설비의 뭐 배열이라든가 또 이렇게 부하가 많이 걸리는 또 뭐 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장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량에 따라서 고장 평균 고장 간격을 이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자동차 부품회사, 자동차 전기차 만드는 회사를 이제 자문했었는데 그래서도 그걸 분석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고장 간격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장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비 보존 시스템을 보시면 우리가 이런 설비 보존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 설비가 이제 가동 안 할 때라든가 이럴 때를 중심으로 해서 설비 보존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긴급 설비에 대한 보존 뭐 이런 것들이 설비 보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설비의 신뢰성을 개선하는 방법 이런 것들 우리가 TPM 토탈 프로덕티브 메인터넌스 전사적인 생산 보존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 통해서 또 원가 절감도 해야 되고 또 보존 요원의 훈련 및 스킬 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 설비 보존 관리 시스템의 포인트는 뭐냐? 세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죠. 설비, equipment, 인력, 사람, 그러니까 보존 인력의 전문성.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뭐 우리 기업들 많이 했던 자주 보존 활동, 마이머신 운동 이런 것들 많이 했었죠. 또 자재 관리해야 되고 또 보존 자재에 대한 스페어 파트에 대한 뭐 보유수,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우리 회사의 고장에 대한 예비품 관리가 되겠죠. 이런 예비품을 보존해가지고 평균 수리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보존 능력에 대한 성과 측정이 가능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CEO에 우리 회사 경영자에게 이제 이런 보존 기획 보존 보고서를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보고도 하고 기록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또 중소기업 작은 데는 이제 보존 요원을 두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임무를 주면 잘 안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책임을 져야 돼요. 뭐 보존 관리 팀장이라든가 이런 타이틀을 주고 타이틀을 주게 되면 또 당연히 또 뭐가 좀 들어가야 되겠죠. 네, 수당이 들어가야 됩니다. 꼭 수당을 줘야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보존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담당하신 분이 화가 나셨는지 소리를 높이시더라고. 자꾸만 일을 준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수당을 꼭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을 주면 새로운 일 작은 금액이라도 타이틀도 주고 수당을 주면 또 책임감이 생기고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그게 경영이고 관리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전념하느냐. 요즘 많이 쓰는 용어 몰입이라는 것들. 몰입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이 나하고 어떻게 우리 기업이라는 게 이제 기업 활동을 통해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은 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잘 받을 수 있게 잠깐만 이렇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게 성과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또 일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수당도 드리고 그래서 자꾸만 발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을 좀 들여더라도 고장이 안 나면 가서 고장에 대한 비용들 그러니까 우리 현장 관리는요 다 원가로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그냥 놔두 그 수당을 좀 드리는 것이 이익이다. 왜냐하면 관리가 되니까 기계 고장 나면 또 가서 전화해가지고 그죠? 또 업체 불러야 되고 또 기계 멈춰야 되고 다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손실 시간을 다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기업 경영은 철저히 원가로 관리해야 됩니다. 원가로. 우리 설비들이 이 비싼 설비 20억짜리 설비가 몇 분 동안 서 있었느냐 이거 다 원가로 계산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해요? 원가 마인드가 생겨요. 원가 마인드가 생기죠. 이 기계가 오늘 멈췄구나. 오늘 생산 못했구나. 결품 생겼구나. 이게 다 뭐로 계산된다? 원가로 해서 우리가 이 또 작업 능률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작업 능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것도 이제 파악되려면 그러니까 설비 위주의 회사들은 설비에 대한 가동률 분석 이게 이제 작업 능률이 되겠죠. 또 작업자별로도 이제 작업 능률도 계산할 수 있는데 이제 작업자별로 이제 작업 능률 하는 회사들은 이제 수작업 있는 회사들이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설비 위주 회사들은 이제 가동률, 우리 또 요즘은 설비 종합 효율 이런 것 말씀드릴 수 있죠. 설비 종합 효율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TPM 하는 회사도 다 하고 있고 뭐 프로그램도 MES도 관리하고 있고 잠깐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회사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거를 수작업 하려니까 엑셀에다 집어넣고 하면 공유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게 바로 MES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하고 또 개선해 나가고 그래서 우리 현장도 자그마한 거 어떻게 해요? 우리 기본적인 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왜 날개를 못 답니까? 기본이 안 되니까 못 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고 이게 시스템이 되고 되고 나서 이제 관리가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 다 없어지고, 그럼 그게 다 뭐가 된다? 원가 절감 요인이 되고, 원가 절감 요인은 뭐다? 그거는 바로 이익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이익의 증가가 되면 회사가 커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공공해지면요,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공공해지기 전에,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선 활동은 우리 회사의 생활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일만 하는 것이 일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좀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경영학을 이제 공부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이런 단어가 있구나. 위양, empowerment. 그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그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이게 경영자가 혼자 다 못하니까 이걸 다 위양받아서 empowerment. 그래서 우리가 이거 열심히 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능률도 중요하고, 또 제품 품질, 제품 품질이 좋아지죠. 설비가 일정하게 되면 설비 때문에 이제 그 설비가 그 산포가 심하다든가 그러면 작업 조건이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불량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설비 관리가 잘 되면 제품 품질이 좋아진다 이겁니다. 두퐁이라는 회사가 참 이거 설비 관리 잘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참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회사 잠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남이 잘하냐? 그럼 그 사람이 잘하는 걸 왜 배워야 돼요? 그 기업도 잠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잘하고 있지만 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같은 업종에서도 배우지만 다른 업종에서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배워야 나가야 되고 인재를 키워야 되고 인재가 육성이 돼야 돼요. 인재가 육성되려니까 어떻게 된다? 이 인재를 잘 대우해 줄 수 있는 근무 조건을 만든다. 이게 개선 활동은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 디딤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비 고장을 관리하고 설비 고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meantime, built-in failure 이런 것도 또 원가도 개선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존 교육을 시켜야죠. 그래서 초기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신입, 보존 기술자 교육도 시키고, 또 짧은 과정 동안 실시를 해서 또 그림 도표들은,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현장에 가보면요, 외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외국 사람들을 있으면 그런 것들 번역해서 그 나라 말로 좀 써주고, 또 우리 한국말로 쓰고, 또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그래야 되겠죠. 그림, 도표, 이런 게 좀 잘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뭐 말로 하면 제일이 안 되지만 그림 그려보고 이렇게 쭉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림 그려서 그래서 좀 설명해주면 잘합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 나라에서 다 똑똑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지금 저 현장에서 일하지만 나중에 다 그 나라 가면 다 그 큰 역할을 할 사람들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인터뷰도 해보고 또 제가 이제 상담도 많이 해봤는데 그분들 좀 잘 관리하면 또 우리가 또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한국, 지난번에도 갔더니 좀 방글라데시 사람인데 이제 노마에서 봤는데, 이분이 한국 저 안산에서 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산. 우리 안산 공단에서. 그러면서 아주 좋은 기억을 주는지, 그때 밤을 주는데 아주 하나를 더 줬어요. 저한테. 아주 고맙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좋은 기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서로 혼자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 우리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고 나면 그게 뭡니까? 그거 다 손실이에요.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회사가 위험해집니다. 작은 기업도 사고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비 관리 잘 해야 되고 안전 교육도 실시해야 되고 또 견습 훈련, 어프렌티스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최근 기술 교육 프로그램도 해야 돼요. 요즘 우리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니까 계속 기술 교육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최근 새로운 기술을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좀 요즘 ESG도 많이 하고 그러죠. ESG도 제가 보기에는요, 설비 관리가 중요해요. 설비 관리에서 에너지 소비가 높으면, 그거는 뭐예요? 다시 말해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설비가 이제 우리가 지금 환경을 고려한 여러 가지 설계 이런 걸 통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하여튼 설비 문제점을 중심으로, 어떤 보존 이론과 접목해서 이런 것들 이제 기술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우리 회사에 맞는 설비 관리 방법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뭐 자동화 설비 같은 경우 시스템하고 연관돼서 또 이게 우리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제 주장하는 게 이제 뭐 그거지 않습니까? 설비하고 이제 우리가 그 관리 데이터하고 연결시켜서 실시간 관리가 되게 그좀 높은 수준이죠. 이제 그 정도 하려면 뭐 컴퓨터 시스템 우리가 이제 보존 시스템 뭐 ERP 하고 설비하고 연동되는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도요, 이게 잘 되려면요, 기본이 잘 돼야 돼요. 자꾸만 우리가 이제 수준 검사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런데, 수준 검사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자꾸만 기본을 잘 깔려다, 우리 현장 개선 활동, 그래서 저는 이 개선 활동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요. 아직 가서 보면 현장 가보면 이 개선 활동이 좀 미흡한 데가 많아요.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규모가 뭐 20인 이하 같은 경우는 이게 일하다 보면 치여서 자료 분석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요. 자꾸 외부 전문가들도 와서 좀 보면서 한 수 한 수 배워야 돼요. 특히 이제 대학들하고 좀 친해야 돼. 대학들. 대학에 있는 그 교수들이 자꾸 나가서 좀 좋은 얘기도 듣고 최근에 기술 동향도 배우고 이런 거 매일 그런 것만 두고 하는 게 대학 아닙니까? 그래서 또 학생들도 가서 현장 실습도 하고 현장 실습도 많이 해야 돼 가서 뭐 한 달 뭐 이렇게 또 하지만 뭐 가서 좀 하면서 그렇죠 또. 그 현장 실습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인생이. 그냥 책 있는 것만 배운 거. 그 책에서는요, 반뿐이 못 배워요. 현장 가서 배우는 거야. 현장 가서 우리 현장 실무를 알아야지. 이런 걸 저 현장에서 하고 있구나. 정신 바짝 나죠. 기술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생기죠. 뭐든지 경험을 하면요, 사람이 지혜가 발달해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지혜가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가서 보면, 야, 현장에서 이런 거 쓰고 있네. 그러면 가서 그 친구가 책을 다시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학협동이 잘 돼야 돼요. 산학협동이 잘 되는 나라가 발전하는 거죠. 우리 현장에 자꾸만 그 외부 전문가들이 초대를 자꾸만 하셔야 돼요. 뭐 틈틈이라도 원포인트 레슨이라도 잠깐 받아야죠. 우리 운동도 잘하려면 원포인트 레슨 받듯이 자꾸만 그 외부 전문가들한테 들어가서 근데 그 사장님들이 그걸 잘 들어야 돼. 그 일반 직원들은 그 현장 일을 알지만 오래 근무했던 분들을 하고 딱 만나보면 딱 이렇게 힌트만 드려도 금세 포인트를 잡아요. 왜냐하면 그쪽엔 전문가잖아요. 근데 최근 트렌드를 딱 던져주면 딱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트렌드를 잘 모르면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최근 기술 교육 이런 거 하려면요. 우리 대한민국 대학들 자꾸 육성해야 돼요. 대학들을 보호해주고 대학들이 그죠 현장에 자꾸 오도록 유도를 해야 돼. 유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잘 되고 그런 나라가 이제 발전하는 거죠. 근데 운전과 보존 활동을 해야 되겠죠. 또 운전과 보존의 상관성, 설비 불량에 대해 문제점을 일으키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설비 운전 이런 거는 작업 표준이 안 돼 있을 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해야 된다. 설비 앞에다가 우리 그 표준 작업표, 작업 순서, 다 그림 그려서 이렇게 게시를 꼭 해놔야 됩니다. 색으로 예쁘게 하면 더 좋지만 현장에서 이제 그거를 언제 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안 되는 회사들은 참 고장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뭐 또 담당자가 또 바뀌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오래 근무할 수가 없어요. 형편상. 그럼 또 가야 되잖아. 그럼 또 다른 업자가 와. 또 언어도 다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시집으로 관리해야 되니까 현장이 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들이 이런 게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 그런 것들도 잠깐만 우리가 통역 좀 서비스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좀, 20 이하들은 좀 가서 보면 진짜 미쳤다 좀 채워서 아무것도 못하죠. 바쁘고 힘들고, 그죠? 똑같은 이제 범벅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한 20 이하에서 50인 정도가 돼야지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잡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야 돼요. 기본이 깔려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엑셀로 데이터만 관리하다가 이제 조금 되면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MES라든가 또 이것이 되면 ERP 활동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또 이 보존 담당자가 이제 설비 표준 능력 유지에 책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관리해야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전 담당자, 보존 담당자는 업무 협력을 통해 원하는 목표. 이건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된 회사들이 이제 보존 업무를 하게 되겠죠. 또 운전 부분에서 담당해야 할 보존 쪽 업무. 그래서 이제 운전 작업자, 보존 작업자의 작업 성격이나 경제성에 의해 담당을 구분하여 보존 업무를 이제 수행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운전자의 일부 검사로서 조작부의 작동 방식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단시간 검사할 수 있는 이상 유무. 그러니까 소음, 진동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많이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잘 알죠. 우리 회사가 좀 뭔가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설비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청소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존에서도 청소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청소 잘 되는 회사는요, 재무구조가 좋아요. 청소가 안 되는 회사는요, 그거는 재무구조가 마음이 떠나는 회사니까, 그렇죠? 청소가 참 중요합니다. 그 설비에 먼지 같은 거 있으면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니까. 기계도 이제 자동차도 참 깨끗하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마이머신 운동, 하여튼 이런 게 참 어렵죠. 일에 이제 치여서 또 우리 급유도 해야 되고 윤활 관리도 해야 되고 손질도 하고 또 수리 작업 있으면 지원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존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우리가 자주 보존 이런 활동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하여튼 기계가 내 설비고 또 나은 기계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개량 보존도 하고 수리 보존도 하지만 잠깐만 개량돼야 돼. 사람도 잠깐만 개량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스킬 잠깐만 익혀야 되고 기술도 익혀야 되고 새로운 트렌드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현장 기술자들도 우리 마케팅 개념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좋은 제품을 만든가? 이 협동이 돼야 돼요. 협동. 컬러버가 돼야 됩니다. 협조하고 그런 회사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가 하나의 그 회사의 그 매출 또 이익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설비 보존에서 이게 로스 시간이 많으면 원가가 올라가죠. 원가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고객이 떠나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 절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계속적인 프로그램은 어떤 작업 연구를 한다거나 또 보존 작업에서 보다 나은 작업 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연구도 하고 또 우리 회사 조별 또 팀도 구성해서 팀별 개선 활동도 하고 그래서 비싼 설비, 중요한 설비, 우리의 핵심 설비 이런 걸 먼저 관리하세요. 그게 우리 회사의 원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보존 자재, 대체 자재 사용, 또 표준 대체 부품 사용, 어떤 요구되는 설비를 검사하고 또 수리 보존과 분해 검사. 이게 분해 한번 해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에 이제 윤활을 하다 보면 이제 먼지하고 윤활 이게 멍키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모터의 속도를 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분해해 보면 또 설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많이 고장나는 분야가 있다. 그러면 그걸 또 개량도 할 수 있고 또 그 원인이 뭔가 그걸 또 우리가 기름이 튀어서 그게 엉기니까 이런 것들이 튀지 않도록 케이스를 만들어준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 검사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번 현장 가서 이런 분해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회사도 가면 그 위에 먼지가 가득 차고 그냥 거미줄이 막 있는 회사도 있죠. 그런 회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기가 많이 들겠죠. 사람도 누가 잡고 있어봐요. 달릴 수가 있나요? 기계도 그 먼지가 묻어서 엉켜 있으면 또 잠깐 화재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청소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청소 잘하는 회사는요 병도 안 걸려요. 청소 안 되고 먼지 많은 회사는요 이 호흡기도 다 들어가가지고 이게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다 이게 먼지입니다. 다 이게 파티클이에요. 이게 입자잖아요. 입자가 좋은 입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먼지 입자가 몸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몸이 나빠지죠. 거기에 불순물이 다 기름하고 다 엉켜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참 개선하고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작업자 건강하고도 연관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가 안 되는 회사는 감기약도 많이 먹게 되겠죠. 예, 몸이 더 나빠지고. 그러니까 청소가 잘 되면 뭔가 좀 스스로 보존. 그래서 마이머신 운동 이런 거 해야 되겠습니다. 예. 또 공구 설비도 관리하고 또 사용하는 자재 운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우리가 이 원가하고 다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장은 잘 관리하게 되면 원가를 줄 수가 있고 또 깨끗한 환경에서 사람은 행복하려고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우리 작업 환경을 만들어라.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먼저라고 뭐 단단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먼저 개선이 시작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 예. 우리 현장에 있는 그렇죠 휴지도 줍고 볼트라도 하나 있으면 이게 다 돈이다. 예? 예, 또 이게 고장 났구나. 그러면 우리의 비용이 증가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회사하고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는요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커넥티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게 되면 원가도 절감되고 좋은 회사가 되는 겁니다. 원가 절감해야지 우리 회사가 경쟁력 있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